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1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학습할 내용은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가입자와 급여의 종류, 재정, 운영기관, 또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식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을 요약하면, 연금 가입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임의 가입자와 60세까지만 납입해도 되는데 65세까지 계속 납입을 희망하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급여로는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러한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장애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별개의 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운영 방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9%의 보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국민연금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호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공단을 관리공단이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붙였었는데 지금은 공단 앞에 관리를 전부 다 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맞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과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공단이 맞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론적으로 학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연금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요. 국민연금의 대상 범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에 있습니다. 가끔 4대 보험의 적용 대상 범위를 물어보는 시험 문항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연금이라는 것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령일 거고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가입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사망 시에도 보험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이 대상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연금 제도의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73년에 아주 일찍이 사회보험으로서 발디딤을 합니다. 그런데 1973년이 세계적으로 어떤 해였냐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시작은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해서 1973년에 제정이 되었으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 쇼크 등 국제적으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이 법이 제정되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뭐가요? 시행이라는 것이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러한 목적성에서도요 지금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당시 사회복지 정책으로서의 목적성보다는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보험료를 걷게 되고 이 연금보험료가 지출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사이에는 이 연금보험료로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국가의 자본으로 동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자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973년에 국민연금 제정이 실시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언제 다시 도약하기 시작하냐면 1986년 12월 31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완전 개정이 됩니다. 완전히 싹 바뀌는데 바뀌면서 국민연금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 하냐면 1988년 1월 1일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해에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보험료는 얼마였느냐?
3%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3%에서 6%에서 현행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하면서 연금보험의 목적도 달라졌죠. 처음에 목적은 어떤 국가 자본의 확보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1988년부터 시행되는 이 국민연금의 목적은 원래 연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어떤 목적성을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999년 4월 1일을 계기로 농어촌과 도시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전국민 연금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이 되냐 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입니다. 60세 이하가 아니겠죠.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급이 되니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특수직역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러한 특별한 별도의 특수직역 연금을 내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가 되고요. 노령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그리고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에서 27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도 가입 대상 제외자에 포함이 되고요. 더불어서 누가 제외자냐면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자. 예를 들어서 김진훈이가 현재 연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의 배우자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즉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의 배우자는 뭐예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대상자를 살펴봤고 가입 제외자를 살펴봤는데 이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입자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고 임의 가입자가 있고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요약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당연 적용 사업장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임의 가입자라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가입 대상자 제외자가 있잖아요. 이 제외자가 나는 국민연금 가입하겠소 라고 해서 가입할 때 어떠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냐면 임의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특히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나도 국민연금 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임의 가입자의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는 우리나라는 현행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계속 내고 싶어. 아직 소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60세까지만 내는 게 조금 아쉬워서 65세까지 난 더 낼 거야. 그래서 나중에 65세가 더 넘으면 좀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어떤 목적, 계획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하냐 하면 이미 계속 가입자라는 명칭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어서 신청할 경우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미 계속 가입자는 신청하여 탈퇴할 수. 내가 65세까지 계속 내려고 그러는데 형편이 안 좋아.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국민연금의 운영을 보면 재정 부담. 재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 그리고 정부에서도 행정관리비 등은 부담을 합니다. 그럼 얼마를 부담하느냐?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부담을 하는 거죠. 내가 근로소득이 있어 라고 하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준소득의 9%,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니까 4.5%, 사용자도 4.5%를 부담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 하면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누진성과 역진성이 있는데, 사회보험은 누진성이 강하다 그랬어요? 역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역진성이 있냐 할 때 이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있다라는 거죠. 하한액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어도 내가 한 달에 국민연금에서 잡는 맥시멈 기준소득은 503만 원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3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사업장과 근로자가 합쳐서 최고로 내는 게 5945, 45만 원 이상 연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한액은 32만 원에 다시 9%니까 2만 7천 원 정도가 하한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은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여의 상한액이에요. 연금에서 책정하는.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잠깐 다른 쪽으로 보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얼마냐 하면 약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은 9천만 원까지 상한액을 잡는데 국민연금은 왜 500만 원까지만 상한액을 잡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역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구는 얘기하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다. 일반 조세에 비해서 역진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건강보험은 9천만 원까지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이 9천만 원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을 내더라도 받을 때는 별다른 특별하게 많이 냈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아니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낸 만큼 또 많이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비례해서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그렇게 9천만 원, 뭐 1억까지 이렇게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나중에 다시 노후 세대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빈익빈 부익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할 때는 분명 상한액이 있는 것이 역진성을 하지만 이게 없으면 이 자체도 또 다른 어떤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운영 방식은요, 수정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 급여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할 수 있도록 연금액을 보장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은 뭐냐 하면 추가 기간을 인정해주는 인정제도예요. 인정제도. 추가 기간이라 그럴까요? 추가 기간을 인정하는 인정제도를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이렇게 실제로 내지 않았는데 낸 것처럼 그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크레딧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받는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실제로 1988년에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었던 분이 지금 연금을 계산할 때는 얼마로 계산되냐면 약 630만 원의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988년과 지금 30년 사이에 물가가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100만 원 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술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물가의 상승률을 고려한 마치 600만 원 낸 것으로 간주해서 연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안전한 소득 보장,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 상실에 따른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장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그 통장으로 받는 돈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압류라든지 차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돈은 사치를 위한 돈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압류가 불가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앞전에 다양한 크레딧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인정제도라 그랬어요. 자녀 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이런 크레딧이 있습니다. 자녀는 두 자녀일 때는 12개월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고, 세 자녀일 때는 30개월, 네 자녀 48, 다섯 자녀 50개월. 이렇게 봤더니 2, 3, 4, 5 숫자가 다 같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도 되고, 군 복무 크레딧은 병역 임무 2008년 이후에 군 입대한 사람부터 병역 임무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 얼마? 맥시멈 6개월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군 복무 크레딧이고요. 자, 실업 크레딧은 뭐냐면, 실업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에서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면 연금보험료의 25%만 납부할 경우 12개월까지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낼 거면 10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원만 내면 1년까지는 실업 크레딧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게 이득이겠어요? 여러분들 계산상식을 보면요, 무조건 기간을 많이 잡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25%를 납입하시고 여러분들 크레딧을 인정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실업 크레딧은요, 1년 이상, 자기의 삶 속에 1년 이상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1년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직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실업 크레딧도 신청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산정 방법인데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과 같은 급여의 종류가 있고요. 이 급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급여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숫자가 들어가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2번 실제로 이 식 자체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계산을 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러한 패턴이었고요. 살펴보면 기본 식이 이렇습니다. 네. 맨 처음에 1988년에 시작할 때는 이 앞에 2.4 곱하기 괄호 A 더하기 0.75B 곱하기 P분의 P1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계산식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 하면 여기 A 값과 B 값 앞에 있는 이 0.75가 사라졌죠. B 앞에. 더욱이 처음에 상수값이 2.4였는데 1.2로 바뀝니다. 아직 1.2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해마다 줄어들면서 2028년 이후에는 이 앞에 값이, 상수값이 1.2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1 더하기 0.05n 12분의 0.05n이 됩니다. 여기에 0.05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12분의 0.05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분모 12가 있을 때는 이 n값은 초과 납입 월수입니다. 월. 그러니까 20년이 완전 노령연금 기준이라 그러면 20년을 초과한 납입 월수가 되면 12분의 n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납입연으로 보면은 12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냥 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4가 2028년에는 1.2로 바뀌는데, 이 앞에 상수값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서 과거의 소득 대비 얼마만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느냐, 연금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2.4가 붙었을 때는 약 70%, 소득 대체율을 70%까지 보전을 해주다가
국민연금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1.25 줄이면서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이렇게 낮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A값 있죠. 각 산식에 보면 A값이 있죠. 이 A값이 의미하는 것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연금을 수급하기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이것을 3년으로 잡는 것은 갑작스러운 한 달이나 1년 사이에 경기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 평균 소득 월액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소득 월액이 다시 낮아지는 것을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 기간을 넓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것은 소득 균등 부분입니다. 소득 균등의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모든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전체적인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 균등한 영역을 커버해주는 역할이 A값입니다. 그래서 이 A값은 결국은 나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르면 홍길동의 A값도 같이 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직전 연도만 반영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해도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뒀고요. 3년의 평균 소득 월액을 현재 가치로 평균 내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것은 소득 대체율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 당시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계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B값은 뭐냐? 그럼 A값이 내가 오르면 홍길동도 오르면 연금 수령액이 다 같아질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개인마다 연금 수급액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B값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소득 비례 부분입니다. 많이 소득액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고, 왜? 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냈기 때문에. 소득액이 작은 사람은 적게 받는, 왜? 보험료를 그만큼 적게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B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기간에 냈던 기준 소득 월액의 평균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것도 전 평균 내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또 계산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88년에 100만원 소득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2019년에는 629만원, 약 630만원의 소득액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N값이 있죠. N값은 20년 초과 납입 월수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그 추가 가입을 인정해주는 크레딧도 있었죠. 그러면 크레딧이 만약에 50개월이다 그러면 그 50개월도 여기에 N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초과 월수 모든 크레딧을 포함하는데, 이 크레딧은 언제 반영하냐면 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반영되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연금 산식에서 A 플러스 0.75B였잖아요. 이때 이 앞에는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는 0.75예요. 이것은 뭐냐면 1988년에는 A 플러스 0.75B였는데 지금 현재에 봤더니 A 플러스 B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로 바뀐 것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대 0.75로 소득 균등 부분이 연금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소득 균등 부분과 소득 비례 부분이 동일한 비율로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습니다. 수급 연령이 언제냐에 따라서 4년에 지금 1년씩 수급자 연령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60세가 국민연금 수급 나이이고, 53년에서 56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61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57년에서 60년생에서 출생하신 분들이 62세에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해는 언제냐면 63세가 돼야만이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5년에서 68년생은 64세가 돼야 연금을 탈 수가 있고 69년 이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 수령 나이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전 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완전 노령연금은 연금을 냈는데 몇 년 동안 내냐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연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을 일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가입자로 가입을 했는데 늦게 가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 수령 나이가 된 거죠. 수급 연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낸 기간을 봤더니 2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연령은 됐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은 넘었으나 20세 사이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럴 때는 가맹 노령연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만약에 10년이 냈는데 수령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20년 내에 완전 노령연금인데 10년밖에 안 냈으니까 반밖에 안 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기본 연금액의 반이니까 50%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11년을 냈다 그러면 55%를 받게 되는 것이고, 12년을 냈으면 60%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19년을 냈으면 95%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조기 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내가 연금 수령 나이가 지금 현재 62세잖아요. 62세인데 5년 전에 받고 싶은 거예요. 5년 전이면 57세인가요? 5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의 수급 연령에서 5년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다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을까요?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한 전체 노령연금의 15% 정도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냐?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어떤 조건이 따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세의 수급 나이면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5년 전부터니까. 5년 일찍 신청할 때 몇 프로를 신청을 할 수 있냐 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년을 먼저 신청하면 6%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70%가 아니라 76%가 6%를 수령할 수가 있고, 만약에 3년 전에 한다 그러면 82%, 그리고 만약에 1년 전에 한다 그러면 94%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5년 먼저 신청해서 70%를 받을 것이냐, 5년 후에 100%를 받을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기 노령연금을 한번 신청해서 70% 받게 되면 이 70%를 받게 되는 금액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6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젠 100%를 받는다? 아니죠. 그러면 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겠죠. 70%로 시작하신 분은 70% 쭉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함정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 된다, 이러한 분들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례 노령연금은요, 지금은 없어요. 제도 도입 당시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못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서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례 노령연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연금 참 재미있는 연금인데요, 노령연금 수급자의 김진훈이 노령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앞전에 설명했듯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게 되면 나는 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나의 노후 생활 자금은 있지만 배우자의 생활 자금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연금을
같이 산 기간에 다시 2분의 1을 청구하는 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동안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받는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같이 산 기간이 5년 이상 돼야만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배우자와 분할연금 당연히 이혼했을 때 하는 거니까 이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배우자가 연금 수령 나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본인도 수급 나이가 돼야 합니다. 이랬을 때 보통은 예를 들어서 남자는 먼저 수급 나이에서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고, 여자가 자기가 수급 나이가 됐으면 이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할연금을 신청하는데 본인의 나이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적어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5년이 지나면 분할연금 청구권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자만 신청 아니요. 남성도 똑같이 여자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번 결혼해서 이혼했는데 또다시 결혼해서 이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다 5년 이상 살았으면 각각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연금입니다. 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서 주는 것을 장애연금이라 그러고, 우리가 공공부조에서의 장애인연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장애연금은 뭐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 정도는 1에서 4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장애 등급, 국민연금의 장애 등급이 몇 급이냐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몇 프로를 받느냐가 정해집니다. 1급일 경우는 100%, 2급일 때는 80, 3급일 때는 60, 4급일 때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4급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3급까지 돼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준, 요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초진, 처음에 진료받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무원연금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 연금에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기간에 맨 처음에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이나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보험료의 납부 요건은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초진일이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10년 이상 납입하면 앞에 것 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또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이면 되는 겁니다.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정률은 40%에서 60%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왜?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 요건은 이게 2016년 11월 30일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데 지금은 뭐 이후 것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장애 등급 2급이라는 것은 뭐예요? 국민연금 가입되었던 분이 질병이나 어떤 재해로 장애 등급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사망일 5일 전부터 사망일
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해서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만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면 10년 이상이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10년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반환 일시금을 받는다. 그리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계속 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사망일시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일시금은 뭐예요? 유족 급여보다 훨씬 금액이 차이되게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이렇게 폭이 점점 확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급여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국민연금 계산식 이런 것은 간단하게 그 계산식이 주는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후 강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